이렇게 텐콜, 제가 늘 교육 때 강조하던 텐콜 합시다. 엽서와 이건 아마 랜덤으로 갔을 거예요. 랜덤으로 적자 생존도 갔고 그 다음에 모든 날이 첫날이다. 그리고 제가 만든 말 하루는 365일을 품고 있다. 이렇게 갔을 거예요. 제일 먼저 얘를 먼저 한번 꺼내 주실래요? 여러분들 그 성공 계획서 말고 매직 노트 안에 들어가 있는 얘를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여기서 텐콜 합시다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콜하는 거에 대한 약속만 먼저 이곳에 적어 보시는 거예요. 뒷면을 쫙 돌리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메모를 해 놓으셔도 돼요. 나중에 시간 돼서 오늘 영상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 나서 기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 내용에 여러분들이 기록할 말씀을 쓰시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하고 싶은 말 나에게. 그런데 어떠한 그 시대적 그 관점에서 작성을 하느냐, 3개월 뒤에 나에게, 여기 지금이 3월이니까 3개월이죠. 3월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시고 성난이가 6월에 성난이에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히 했으면 좋겠다, 텐콜 합시다, 꼭 텐콜을 해야 됩니다 라고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냐면 그 3개월 되는 시점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3개월 동안 매일매일 텐콜을 실천하니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쓰는 거예요. 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텐콜을 실천하더니 소득이 200만 원이 올랐구나. 아, 정말 이제 콜하는 게 습관화가 되었구나. 정말 축하한다. 주변에서도 TA 하는 거 배우고 싶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너를 찾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써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육생분들 중에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좀 공유를 하면은 이렇게 썼네요. 매일 콜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켜내고 이렇게 성장을 해냈구나. 앞으로도 이 습관을 유지하라고 응원하며 1000만 원을 준다. 야, 대단하지 않나요? 3개월 뒤에 본인에게 1000만 원을 준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귀여워요. 이분은 매일 제가 텐콜 하라고 그랬더니 자신이 없는 거죠. 텐콜, 7콜, 5콜이라도 매일 하겠다라고 약속하더니, 매일 중요하죠. 월소득 100만 원 이상이 오르고 주변 고객과 동료들에게도 업무에 관해 인정받게 된 것을 축하한다. 하루는 365일을 품고 있다. 제가 했던 얘기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텐콜로 내 습관이 생기고 습관 신뢰를 낳아서 지속 가능한 영업 활동을 이루자. 텐콜이 3개월 동안 쌓여서 1000콜이 되는 날 내 소득도 1000만 원이 되리라. 여러분들은 알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이 용도로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늘 눈에 보고 계시라고 여러분들에게 텐콜 합시다 혹은 하루는 365일 품고 있다, 적자 생존, 이러한 책갈피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활동 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공 계획서에 짠 하고 열어보면 뭐가 나와요? 이 표지가 나온과 동시에 뒷면을 돌리면 프로젝트 100일 나의 다짐다지기가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네. 제가 또 11시부터 강사 양성 과정이 있어서 마음이 살짝 급해지니까 네, 버벅거립니다. 자, 여기에다가 저는 뭐든지 시각화를 하고 하다 보면은요, 신기하게 3개월 뒤에,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그게 다 이루어져 있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들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은요,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활동 기록을 작성하는 걸 다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샘플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작심 100일이 힘들면 작심 1일을 100번 하면 된다고 했다. 하루하루 열심히 채워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변화를 이루겠지. 꿈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내가 꿈으로 가면 된다. 등의 여러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표지까지 넘어갔고요. 이런 식으로 표지부터 한 장표에 대한 의미를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딱 한 장 넘기면 또 컬러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가 다 성공하고 싶고 지금보다 더 많은 소득을 받고 싶어 하는 건 100% 다 똑같을 거예요. 그쵸? 그러나
꼭 그대로 되지 않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간절함이 핏빛처럼 선명한 목표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제일 먼저 목표를 설정할 때 여러분들의 소득을 첫 번째 정하라고 하셨거든요. 기억나시죠? 소득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의 환산 목표,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부르는 용어가 뭐 실적, 여러분들의 실적의 목표를 이제 들어갈 건데 소득의 목표를 먼저 한번 기록을 해보실게요. 지금 저랑 같이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해야지 하면 또 숙제가 됩니다. 자, 연봉 5천도 좋고요. 1억도 좋고요. 여기에서는 이미 1억이 넘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3억, 2억 이렇게 좋습니다. 썼죠? 네. 그 다음에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얼마의 환산을 해야 되는지 또는 내가 계약의 건수가 좀 보장성의 환산 점수가 센 걸 판매를 하는지 아니면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그 점수가 좀 낮은 보험을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환산 점수도 좋고요. 건수를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었죠.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얘기할 때는 소득 목표, 환산 목표, 가장 중요한 걸 제가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 아시죠? 활동 목표이다. 나의 소득은 나의 활동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꼭 실천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루에 10콜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10콜이 습관화되지 않아서 조금 어렵다면 꼭 5콜이나 아니면 7콜 꼭 실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정하는 거는 점심은 고객과 함께 먹겠다. 오전 일방이 막연하다면 점심은 고객과 함께 먹겠다 그러면 3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개월 뒤에 이 부분이 달성되었을 때 여러분들 이 노트에는요. 네, 점심은 고객과 함께 감사합니다. 3개월의 연봉에 오르는 금액을 목표를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3개월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서 실천 사항에는 3개월 뒤에 내가 이루었을 때 나에게 주는 선물 이게 있을 때 저는 항상 잡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스스로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 확 저지르지 말고 이렇게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난 다음에 그걸 달성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쓰라고 하니까 간혹 가다가 뭐 땅 구입한다라든지 건물을 산다라든지 뭐 명품 가방을 산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실전사항의 선물은 어느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되겠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연봉을 달성을 했을 때 그 전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적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연봉 100만 원을 더 받겠다라고 했으면 그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다 쓰시지 말고 한 30% 이 정도의 금액에서 여러분들이 보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보내요. 10,000원짜리 지폐를 깨끗하게 은행에서 바꿔서 100만 원 정도 배우자님에게 현금으로 선물을 주라 라고 얘기했더니 실제 그걸 실천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배우자님의 내조가 장난 아니죠. 서로가 각자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도움을 준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가서 열심히 늦게까지 일을 하고 아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다 보면은 힘들잖아요. 서로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3개월 뒤에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의 배우자님에게 이렇게 선물 드리는 것도 어떨까? 저는 예전부터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100만 원이 아니라 30도 좋고요. 20만 원도 좋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같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시고 자필 서명까지 하시면 이 화면은 됐습니다. 제가 강조드립니다. 목표를 이렇게 정한다라는 건요. 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역. 내가 이 화살을 쏠 때 이 관역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관역이 없다면 어디로 화살을 보내야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이어야 된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 5천을 벌겠다. 7천을 벌겠다. 그런데 한 심리학자가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7천, 1억이 아니라 1억 800, 7,600
7,500 이렇게 뒷자리까지 했을 때 훨씬 더 나의 숫자로 느껴지면서 그걸 달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1억, 3억 이렇게 뜬구름 잡는 숫자만 나왔을 때는 그게 오히려 남의 얘기 같다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이에다가 꼭 기록을 하는 것과 동시에 기한을 정해놓는 거. 이 목표의 설정이 바로 스마트 법칙이라고 너무 유명해요.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관심 있게 찾아보면은 스마트 법칙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목표 설정을 할 때는 스마트 법칙으로 하셔라 라는 건데, 첫 번째 스마트 법칙은 SMART에 대한 모든 글자 하나하나에 뜻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내가 살을 빼고 싶어, 다이어트 하고 싶어가 아니라 3kg를 언제까지, 3개월 뒤에 빼고 싶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측정 가능해야 되는데 나는 15kg를 다음 달까지 뺄 거야. 그러면 달성 가능 여부가 실현 가능한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일즈에 있어서는요, 과정도 있고 결과도 있지만 내 스스로를 평가를 할 때는 결과에 중점을 두시길 바랄게요. 여기에서 혹여라도 이제 코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과정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걸 이루었다, 이루어지 못했다라고 결정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결과 중심으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내용을 스마트 법칙을 통해서 제가 코칭했던 분의 실제 사례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오래됐어요. 제가 목표를 멀리 계시니까 카톡으로 받고 카톡으로 피드백 해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이 숫자가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쵸? 온 가족 건강 지키기. 대학 입학하기. 이제 제가 옆에서 정말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대학원 가고 또 박사학위 받고 하는 걸 보니까 이분도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나도 공부하고 싶다, 대학 가고 싶다, 이런 꿈이 생긴 거죠. 그리고 부모님 사랑 잊지 않기, 그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부채 탕감하기 다 있죠. 여기 강의하기도 나와 있어요. 자, 한마디로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뭐 살짝 댓글 가능하면 써주실래요? 이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록했어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안 적는 것보다는 정말 낫지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대답하고 조금 살짝 다른가요? 기록했잖아. 기록했는데 왜 안 이루어져? 라고. 네, 구체적인 게 없다라는 거. 예. 우리 점장님, 정말 교육대에 정말 그 빨려 들어오는 눈빛으로 열심히 교육 들으시더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수경님도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적으라고 했어요. 연봉 5천은 숫자 썼는데 왜?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목표라는 거는요, 내가 하고 있는 걸 적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이 정도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거기까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위험한 거는 목표를 높이 잡는 게 아니라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그것을 덥석 이루어버리는 게 훨씬 더 위험한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봉을 올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다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7천만 원 올렸다. 그 다음에 대학 가고 싶다. 이 막연하잖아요. 어떤 대학? 무슨 과? 언제 시점에 입학해서 언제 졸업을 한다. 이것까지 명확하게 적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성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온 가족 건강 지키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무슨 건강 안 지키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어떤 건강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을 해서 어떤 실천을 할 것인지 이 부분입니다. 자전거 타기, 헬스장 주 2회, 그 다음에 골프 하겠다, 이런 거 이렇게 하나하나 작성을 하셔야 된다. 이게 구체성이고요. 그 다음에 달성 가능. 사이버 대학이잖아요. 그쵸? 사이버 대학. 지금 우리가 일을 하면서 박사학위 받고 내가 어디 대학 가고 내 주변 사람들이 서울대 갔고 연대 갔고 했대 라고 하니까 나도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입학할 거야 라고 한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측정 가능해야 된다. 숫자로 표기되어야 된다. 그리고 부채 탕감하기. 이 부채 탕감하기는요,
매월 얼마씩 탕감을 하게 되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금액이 없어지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요, 저에게 피드백이 바로 들어왔어요. 1년 뒤에 너무 놀라웠다. 나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숫자를 적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실천하게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빚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너무 많이 보죠. 그리고 환산 실적도 얼마 달성했다. 이러한 결과 중심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이 5가지 스마트 법칙 이해하기가 좀 쉬우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이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항상 새해를 시작할 때는 나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12월 31일에 항상 반성을 하고 내가 얼마를 실적을 했는지 이 부분을 돌아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제자입니다. 네, 사랑하는 제자의 그 실적 목표예요. 2022년도에 처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저하고 이제 약속을 쓴 거죠. 저랑 약속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했죠. 그런데 막상 결과를 보면은 제가 이 부분은 좀 지웠습니다. 한 3천 정도 빠져 있어요. 내가 적었던 금액보다 약간 작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년에 12월에 작성하게끔 했거든요. 작성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뭉클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정말 열심히 했구나. 내 스스로에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날에 또 할 수 있도록 다시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어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2년도에도 또 마찬가지로 한 해의 마침표를 찍었고요. 23년도에요. 올해 목표예요. 이만큼을 하겠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목표 다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23년도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저한테 얘기했던 게 있는데, 엊그제 어디 다녀와서 계약을 하고 170만 피를 찍었습니다. 150만 피가 목표라고 적어져 있었는데 진짜 소름 돋았어요. 목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라고. 그래서 빨리 월천역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11시부터 또 강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에게 강사 양성과정을 또 배우고 있어요. 재무심리 전문 강사 양성과정이 이제 오늘 거의 3개월 동안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도 멀리에서 올라와서 지금 교육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번 달 지나고 나면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머니투터 재무심리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례로 보여드렸던 분, 이거는 제 사례고요. 만다라투도 여러분들 그 페이지에 들어있으니 이거는 우리 지점장님들이나 단장님들은요.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하루 날 잡아서 이렇게 토요일에 자기 개발의 날에 한 번씩 다 같이 작성을 하면서 공유를 해보는 것도 제가 추천드릴게요. 방금 기록했던 분이에요. 작성해서 보내라고 했더니 배우자도 같이 했어요. 밤 12시까지 해서 같이 보내주더라고요.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한번 기록하고 돌아보고, 왜 그러냐면은 내 목표를 설정할 때는 내가 과거에 했던 실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개선점을 찾아서 내 목표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정말 재미있고요. 이게 실천하면은 여러분들 효과가 있습니다. 습관 달력 만들기 이렇게 나와 있죠.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얘는 캘린더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어떤 부분을 작성을 할 것인지 4가지씩, 한 달에 4가지씩 해볼 건데요. 제가 하나씩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자, 23년입니다. 23년 습관, 헤빗 트래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4등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많이 하면 좋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4가지씩 제가 추천할게요. 이게 4등분. 그럼 여기에다가 매월 달성하고 싶은 습관 또는 목표를 기입해 주세요. 지금 한번 써보면서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썼다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루 30분 독서하기.
야식 먹지 않기, 매직 노트 기록하기, 주간 계획 세우기 이렇게 했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컬러를 여기에다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빨간색, 1번은 빨간색을 하겠다, 2번은 초록색을 하겠다, 3번은 노란색을 하겠다, 4번은 파란색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면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4월 1일이 되겠네요. 4월 1일에 4등분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내가 달성을 했다면 색깔을 칠해주는 거예요. 색깔을. 빨간색.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네. 저는 색연필로도 하거든요. 저는 문구류를 너무 좋아해서 색연필도 있고 이렇게 형광펜도 있고 형광펜이 요즘에는요. 파스텔 형광펜이라고 해서 베끼지도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사서 이렇게 해보시면 제가 1월부터 12월까지 다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한 1초도 안 걸립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격자에 체크하여서 달성 내용을 확인한다 라는 거. 그리고 첫 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내용 말고 본인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더 하고 싶은 거 기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탱콜하기, 오전 일방하기, 주간 계획 세우기, 매직 노트 점검하기 등등 많이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하면서 22년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영상을 지난번에도 제가 안내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21년도 교보문고에 12월에 저는 항상 이렇게 쇼핑을 하는데 보면은 새로운 캘린더라든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래서 오롬에서 나온 그 캘린더, 조그만한 캘린더를 보고 아이디어를 찾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쭉 되어 있으면 스스로도 뿌듯하고요. 재밌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내용에 하나하나 네, 여러분들이 좀 기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추천드렸던 걸 이거예요. 가운데 노란색에는 회사 업무적인 걸 한번 해보시고 여기 밖에 부분은 개인적인 걸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나약해질 때 습관이 나를 일으켜 세워준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해요. 그런데 내가 힘들다, 하기 싫다, 어렵다 라고 나약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 된다? 네, 여러분들 습관이 자신들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우리의 활동이 들어가겠습니다. 연간, 월간, 주간, 데일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원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월간에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미리 큰 일정에 대해서 기록을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끝에 보면은 이벤트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이벤트. 이 이벤트 부분에는요. 이렇게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그리고 타겟화된 고객들 어떤 계약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름들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꾸준히 TA를 하다 보면은 타겟 고객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표를 넘겨보시면 이런 장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골든 룰의 지표. 이거는 제가 단독으로 꼭 정한 건 아니고요. 골든 룰이에요. 골든 룰. 저는 10콜을 안 했고 하루에 15콜을 말씀을 드립니다. 15콜을 하고 방문 약속을 잡은 콜은 하루에 3명 정도 15콜 정도 하게 되면은 이게 익숙해지면 3콜에서 많게는 5콜 정도까지 방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콜 스킬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상담, 초회 면담부터 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횟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루에 3방 기준이다. 아주 기본적인 거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TA를 했을 때는 LMS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직접 만났을 때 고객의 동의서를 받아오는 것 이런 부분들 하루에 한 명씩만 꾸준히 늘어난다면 계약 타겟 고객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한 건 정도 하면 참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 3건 정도, 주 2건 정도, 주 1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금액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이렇게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꼭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건 소개받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 100포인트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100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루의 일과에 내가 100점을 채워보자 라는 겁니다. 정말 최소한으로 했기 때문에 100점이 안 되면은요, 활동의 기본 활동을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말씀이냐, 주간이기 때문에 주간에 해야 되는 점수가 여기 있습니다. 주간 점수예요. 35콜이면 하루에 7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하루에 5콜, 7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일즈를 하면서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문 약속 콜도 5명, 주간 5명이기 때문에 하루에 1명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달성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곱하시는 거예요. 곱하면 이 점수를 다 합치면 100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했던 숫자, 실제 그 점수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그래서 2주, 3주, 4주, 5주, 5주가 있는 달에는 5주까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지금이 몇 월입니까? 오늘 날짜는 3월 25일입니다. 그쵸? 제가 모든 내용을요 다 3개월 분량을 넣어놨어요. 3개월 분량은 왜 넣어놨냐? 우리가 한번 100일 프로젝트로 해보자. 그러면 이 노트 한 권 가지고 계시면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같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가장 먼저 토요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여러분들의 목표를 한번 적어 보시고 목표에 따라서 여기에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 입력하면서 평가도 한번 같이 내려보라고 제가 이걸 3개월 분량 넣어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연간 목표를 한번 작성을 제일 먼저 해보시는 겁니다. 연간 목표, 내가 달성해야 될 점수예요. 이 점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내가 처음에 목표를 세울 때 얼마의 소득을 받겠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얼마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점수를 얼마를 해야 된다. 1년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월에 얼마를 했고 현재까지 3월이니까 1월, 6월, 3월 그러면은 200만 피가 내 목표라면 600만 피가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더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목표 금액은 얼마이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 점수는 얼마로 이루어져 있다. 월 실적이 얼마나 되어 있다. 이번 달에 얼마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돼요. 이번 달에 150만 피를 했다면 다음 달에는 250만 피를 해야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주간 일지가 되겠네요. 여러분들에게 위클리가 되겠습니다. 위클리 보면 하루하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이 다 들어가 있고요. 서페이지 이게 펼쳐보면은 왼쪽에는 이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이렇게 4일, 3일로 나눠져 있는 거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에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위에는 투두리스트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하루에 꼭 해야 되는 일들 적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는 업무적인 것도 있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소한의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여기에 다음 주에 만날 이걸 만남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명단이 다 나와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날은 월요일은 2방이고 화요일은 또 2방이네요. 3방이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2방, 2방 이렇게 두 사람 상담, 두 사람, 한 사람 하시고 여기에 체크 부분은 그날 하루하루 체크를 하시는 건데요. 체크에다가 여러분들 뭐 TA를 몇 명을 했고 아니면은 뭐 방문 약속은 얼마나 잡았는지 방문 약속 잡은 사람은 누구누구인지 이렇게 TA 한 사람은 이름이 누구인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거든지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하시고 그것도 아니면 나는 그냥 오늘의 뭐 반성할 일, 특별한 일, 뭐 이벤트가 있었다면 이런 내용을 써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도 100점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100점하고 제가 이거 별표를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 내가 했던 점수가 100포인트가 훨씬 넘어갔다. 그러면은 여기 5개에 다 색칠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는 정말 나 너무 이게
열심히 못했구나 라고 싶으면은 하나만 한다라든지 이렇게 한번 재밌게 해보시라고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게 중요하죠. 매일매일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전체적으로 일주일 정산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이 부분에는 습관 만들기 5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5개. 여기 탱콜 합시다. 오전 일방, 주간 계획 세우기, 윗줄은 이렇게 탱콜 합시다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했다라면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칸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네. 7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당일에 있는 활동 중 특이사항이나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 아니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피드백을 한 내용들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일리가 있는데요. 데일리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부피가 너무 커지고 이 데일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여기 블루 컬러만 빼고 난 다음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몇 시간이 안 돼요. 그쵸?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루에 활동 가능한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전에 내가 어영부영 출퇴근이 늦었어. 출근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오전 훅 가는 거예요. 출근은 했기 때문에 뭔가 일은 하는 것 같은데 막상 결과는 나지 않는 게 여기서 나타난다. TC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0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4시가 되면은 아이 데리러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상 체계적으로 이 시간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때 되면 빨리 집에 가서 또 챙겨야 되니까. 그럼 도대체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소득을 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될지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기 위해서 데일리 리포트는 꼭 기록을 좀 하시길 바랄게요. 낭비하고 있는 시간이 있는지 그리고 완벽한 하루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 이걸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속도를 체크를 할 수가 있다. 데일리 리포트가 그게 가능한데 그 자리에 제가 넣어놓은 게 뭐냐면 시시콜콜 일지입니다. 시시콜콜 일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의 매직 노트 안에는 원래 풀 세트로 5가지 섹션으로 거기가 들어가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제가 추가적으로 넣어놨어요. 시시콜콜 일지는 추가적으로 제가 100일 프로젝트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들어가 있는 건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드렸어요. 왜냐면 아깝다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매직 노트에 들어가 있는 거는 좀 장기전으로 여러분들이 쓰다 안 쓰다 쓰다 안 쓰다 오늘 뭐 들었다고 해서 매일매일 하실 것 같지만 또 이 습관이라는 게 일기 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 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또 마음이 울리고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또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때 또 언제든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기 날짜 부분에 체크를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다 1, 2, 3, 4 탱코를 써버리게 되면은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라고 체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3월 25일 그리고 한 4월 1일 날 그리고 또 안 하고 4월 1일 날 했다 그러면 빽빽하게 여러분들이 코넬지를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 배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성공 계획서에는요 100일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다 적어놨어요. 하루하루 못하면 그냥 넘기세요. 그냥 여러분들 뭐 메모를 하셔도 좋으니까 그냥 넘기세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실천을 안 하는지가 피드백이 저절로 될 거예요. 그리고 탱콜까지 해놨기 때문에 체크하시고 내가 시도는 몇 콜을 했는지 콜 연결은 몇 콜이 되었는지 그리고 약속은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다양하게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기타라고 되어 있을 텐데 방문 약속을 잡았다면 방문 날짜를 쓰시면 되고 이렇게 그리고 고객의 그 반응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그러면 동시에 A, B, C 이 사람 지금 상황이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아기 울음소리 들리고 시끄러워. 그렇다면 B 정도로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이체니까 담당자 같은 경우 필요 없다. 안 와도 된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C. 그러면 관리 방법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콜일지를 100일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레지 작성할 때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고객이 한 말 위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부분을 다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과거를 찾아야 되겠죠? 과거. 우리는 지금 미래는 미리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를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과거 찾는 방법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이 그림이 매직 아이인데 매직 아이가 보이시나요? 매직 아이 눈을 살짝 풀고 유심히 바라보시면 보일 거예요. 제가 살짝 빠질까요? 보이셨나요? 안 보인다고요? 이렇게 하트가 보일 거예요. 투명한 유리빛처럼 이렇게 보이면서 하트가 보일 겁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유심히 보다 보면은 고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고객이 떠오른다. 고객이 떠오른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고요. 자, 보세요. 과거 찾기. 이거는 매직 노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직 노트를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공계획서는 성공계획서에 나와 있는 원력은요. 여러분들의 개인 활동의 스케줄 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직노트에 있는 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고객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를 찾음과 동시에 미래를 동시에 만든다 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매직노트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여기 가운데에 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줄이 있는데 줄은 왜 있는 거냐? 이 오른쪽에 신계약을 작성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오늘은 지금 매직노트 하나하나 디테일한 설명이 아니고 과거를 찾는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날짜에 앞으로의 그 일주일씩 금요일이나 여기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이름을 적어 놓는 겁니다. 이 이름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재터치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난 다음에 3개월이면 한 3개월 아니면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여러분들이 날짜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릴게요. 금요일이나 아니면 토요일. 오늘과 같은 토요일에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자 생존을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야 생존합니다. 적는 영업인이 생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적을요.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쌓을 적. 이렇게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기록이 쌓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활동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네, 저와 함께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여러분들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고객을 끊임없이 발굴해야 된다는 건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정말 이 명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정답이기도 하고요. 근데 고객 발굴은 매직노트가 찾아줄 것입니다. 그런데 고객 발굴은 어떻게 가능한 거냐? 기록을 해야만이 가능하다. 내 생각이 전산 속에 있고 휴대폰 속에 있는 수많은 고객님들은 잠재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잠자고 있는 고객. 잠재 고객인데 내가 이것을 하면 가망 고객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적는 겁니다. 적는 순간 가망 고객으로 아까 우리 매직아이 보셨죠? 매직아이처럼 이름이 쫙 떠오른다라는 걸 제가 강조드립니다. 여기서 이름을 적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계약할 사람을 적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키워봤어요. 매직아이 이름에 화면을 키우면 이건 안 써져 있죠? 날짜, 이름, 속성, 진행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행 부분은 여기에 해석이 되어 있어요. T, D, S, P, M, C 이거는 약자가 다 해석이 되어 있으니까 아 전화이구나, DM이구나, SNS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제 활동의 방식이었어요. 이런 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볼펜, 삼색 볼펜 하나 가지고 이름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성난 내 가망 고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제일 먼저 이름만 여기에다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름만 여러 명을 한번 적어 놓는 거예요. 20명, 30명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성난에게 전화를 했네? 그러면 검정색으로 이성난에게 찾아갔네?
방문을 했네? 그러면은 파란색. 이성 난 계약했어요. 그러면 빨간색. 이렇게 사용하던 게 진화돼서 제가 진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걸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날짜 3월 16일, 3월 25일, 그리고 고객님 이름, 속성은 무엇이냐? 여기에 나와 있어요. 매직아이, 이름 찾는 방법.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천을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91일 암담보특약이나 면책사항이 들어가 있는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 그 다음에 100일, 그 외 모든 보험들은 100일이 되겠죠. 6개월, 1년, 2년, 3년 혹은 5년이 되었는데 내가 계약했는데 이름이 가물가물해서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있지는 않는지, 소개를 받아서 2차, 3차 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고객은 없는지, 아니면 나는 그냥 15세 자녀를 둔 모든 고객들, 알고 있는 고객들의 명단을 쭉 적어보겠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기록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교육 때도 많이 보여드리지만 좀 꼼꼼하게 읽어보니까요. 더 대단해요. 정말 저에게는 이런 자료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100일 고객 작성을 했다. 그리고 고객 발굴하고 100일 1년, 2년 제가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 인사했더니 뭐 소개를 해줬다. 여기 소개 나왔죠? 소개해주고 리크루팅도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소개가 나왔습니다. 캘린더 보내주고 했더니 당뇨보험 가입 고객 가입할 사람 소개해줬다. 캘린더 10개 12월이었어요. 이때가 12월에 캘린더를 보내준다고 했더니 그러면서 당뇨보험 출시된 거 안내했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오전에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치매보험 등등 나오면서 제가 뭐 때문에 이걸 체크를 해놨는데 여기 실업급여를 받게 됐고요. 회사가 이동을 했다. 그리고 급여가 올라갔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고객의 정보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올라가니 추가적인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시납 5천만 원 문의했고 월 150만 원짜리 적금도 했다. 전화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연락을 안 했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계약의 기회가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등등. 여기는 또 남편이 승진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화를 하면 정보가 나온다라는 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그러한 걸 여러분들이 이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직 아이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텐콜에 대한 정말 내가 고객 없어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들고 터치할 고객이 없어 라고 제가 불평불만만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텐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직노트 활용 그 자체만으로도 고객에게 저는 정말 이런 말들 감동입니다. 고객에게 푹 빠져들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제도 그제도 제가 이 문자 많이 받았어요. 이게 무슨 문자냐? 반성하게 됐어요. 반성. 고객의 이름을 쓰다 보니까 반성이 되더라. 정말 내가 초심을 다시 가져야 되겠구나. 초심. 돌아가야 되겠다. 침체될 때 너무나도 매직노트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나태해질 때 나를 다지는 마음을 지쳐있는 마음을 다지게 되었다. 그리고 기운을 얻게 되었다. 실천해보고 노력하겠다. 무엇부터 해야 될지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하시고 이렇게 저는 매일매일 제가 이제 양성과정 할 때 제자과정이라든지 뭐 3개월 양성과정을 할 때는 이렇게 제가 숙제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숙제가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실력이 형성된다고 해요. 우리가 실력이 쌓아지려면 스스로 시험을 봐야 되고 스스로 채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리고 나약하니까 하다가 안 하고 싶어. 이럴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엇을 하면 되느냐? 러닝메이터를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 같이 보고 계시는 우리 지점의 지점장님들, 단장님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은 서로 내 짝꿍 아니면 나랑 친한 사람들과 러닝메이터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점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하나하나. 아시겠죠? 그리고 고객에게 딱히
뭐라고 문자를 보내고 터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무슨 내용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거 고민 하나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매일매일, 그것도 1년 365일, 토요일, 일요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저희 이사님께서 하나하나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려줄 때는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요 문구까지 친절하게. 이 캘리만 보내지 마세요. 이거 좀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어디서 퍼와가지고 그냥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얘를 보내고 이 문구를 그대로 글자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 카톡으로 자기 자신에게 먼저 보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요 딱 위에 한 줄, 밑에 한 줄만 추가하시면 돼요. 이성란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아, 이성란님, 한 주를 마무리하고 좀 편안한 토요일을 보내고 계시나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거예요. 오늘 뭐가 올라왔나요? 오늘은 보셨나요? 이거네요. 그쵸? 이렇게 꽃을 좋아하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또 보내면 고객님들은 내 마음하고 이게 일치가 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참 감동하겠죠? 자주를 못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매직 노트에다 메인 시스템에다가 기록 관리를 이름을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느냐? 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월요일 아니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시작하는 월요일에 이 캘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1일 1캘리 매일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기절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아니면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나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1일 1캘리를 제공을 해드린다. 지금 제 머리 위로 QR코드가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무료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밴드 QR코드인데 이 밴드는 아무에게나 오픈하지는 않는다. 그때 말씀드렸죠? 들어오신 분이 거기 회원들에게 막 개인적으로 이상한 쪽지 보내고 그러면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밴드 들어오시는 분은 본인의 회사와 소속이 명확하게 있어야만이 저희가 승인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픈을 해드리는 거고, 그 밴드는 아무런 것도 없잖아요. 저희가 가끔 회사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교육하고 제 교육생들에게 자료 달라고 하는 교육생들에게 제가 자료 올려드리고 이 정도의 용도이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올라오는 그 캘리, 1일 1캘리 이걸 좀 보시고 여러분들 활용하시는 용도인데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좀 자료,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그런 자료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는 용도로도 활용하겠습니다. 자, 목표 없는 사람은 목표를 가진 사람을 위해 일한다. 작심삼일법 말씀드렸죠. 작심삼일을 계속 7번 반복을 하면 21일이 된다. 이걸 우리가 3주 동안 내가 그걸 억지로 하다 보면은 나의 뇌 속에 있는 시냅스를 통해서 온몸의 세포들에게 전달이 되는 시점이 3개월 걸린다고 그런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21일 파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1일 동안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게 3개월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스키마, 그 시점쯤 되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하는 거. 오늘 제가 요즘에 그 뇌과학 박사님 통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동안의 심리와 이러한 왜 인간이 왜 생각이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뇌과학적으로도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인간만이 습관을 형성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물은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인간이 습관 형성이 이루어지는 게 비율이 43%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43%? 그러면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모든 일련의 행동들은 다 습관으로 이루어졌구나. 아, 그래서 그 습관이 중요한데 부자들은 그래서 세계 5%밖에 되지 않고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구나 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귀찮을 수도 있고 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와 함께 이제 토요일에 좀 자기 관리의 날을 정하셔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결정해놓고 실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캘린더에 내일과 다음이라는 단어가 없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성공한 사람들은 오늘과 지금이라는 글자가 책상에 캘린더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순간 바로 실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들, TC님들, 네, 제가 저는 PC에 항상 알람을 올려놓고 있어요. 시간 지금 딱 1시간 됐다고 미리 2분 전에 알려주네요.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그 성공 일지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개인 자기 경영 관리를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지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받은 매직 노트에 그 성공 계획서 보면은 이런 스프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열었을 때 이게 좀 위아래가 틀리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다음에 이거 3개월치니까 3개월치인데 나는 그냥 이렇게 노트로 그냥 이렇게 딱 세팅된 걸로 요렇게 되어 있는 걸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거는 그렇게 보관하시면 되는데, 제 의도는 굉장한 이것 또한 배려인데요. 이거를 3개월 쓰고 난 다음에 이거를 돌려서 그냥 여러분들의 매직 노트 가지고 계시잖아요. 매직 노트에다가 같이 콜일지는 콜일지대로, 주간일지는 주간일지대로 같이 넣어서 활용하시라는 거. 이렇게 빼서 이 시스템 다이어리에다가 이렇게 여기 이거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넣었다 뺐다. 그리고 콜일지는 콜일지대로 쭉 관리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3개월 이거 써보시고요. 만약에 다음에 이제 또 3개월을 사용을 하시게 될 때는 그걸 그냥 이게 스프링으로 그냥 아예 고정형으로 이거 안 빼도 좋으니까 그냥 딱 세팅해가지고 그걸로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또 저한테 피드백 주시고 따로 문의를 하실 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배려한 거예요. 그런데 받았을 때 단점은 무엇이냐? 여기가 이제 위아래가 이렇게 하니까 뺄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약간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거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멋진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